안녕하세요. 시간 강사 유유시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선 툴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다른 툴과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선 툴 기억하시나요? 직선 툴은 말 그대로 직선을 그려주는 툴이며 직선을 그린 후 원하는 대로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툴입니다. 하지만 직선 툴로만 그리면 약간은 딱딱한 모양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나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이 바로 연필 툴인데요. 단축키는 Y이며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네, 쉽죠? 그런데 연필 툴은 가끔 제가 그리는 대로 안 그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니메이트는 벡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은 선을 벡터로 변환할 때 약간 일그러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천천히 그린다. 두 번째, 확대해서 그린다. 세 번째, 스무스 정도를 설정한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당연한 소리 같다고요? 하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각을 그려야 할 때 유용합니다. 애니메이터 툴은 손의 속도를 인식합니다. 여기가 선의 끝이다 하면서 커서를 멈추면 애니메이트가 인식을 해요. 아, 여기서 멈췄으니까 여기가 선의 끝이라든지 모서리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일러스트에서 연필이나 브러쉬 툴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이 지는 부분은 여기가 각이다 라고 확실히 컴퓨터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두 번째는 작은 것을 그릴 때 필요합니다. 애니메이터는 벡터 툴이죠. 벡터 툴의 특징은 뭐냐? 확대 축소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비트맵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이죠. 하지만 작업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내가 지금 얼마나 크게 작업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넓은 화면에서 내가 그린 그림이 과연 몇 픽셀일까요? 이 그림은 몇 cm이지? 자, 이 문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에게도 벡터라는 방식은 이 크기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부드럽게 다듬을 때 화면이 얼마나 확대된 상태에서 그리느냐에 따라 다듬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요. 왜냐면 툴을 사용하는 사람이 모니터를 보고 그리기 때문이죠. 아, 이 정도 크기로 보고 그리고 있으면 이 정도로 다듬어져도 되겠지? 뭐 이렇게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축소해놓고 그리면 컴퓨터가 보정을 팍팍 해줘요. 아, 이 정도 화면이면 이렇게 보정해도 잘 보여요 라고 컴퓨터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확대를 해서 그리면 아, 화면이 크게 보이니까 보정도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라고 컴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때는 확대해서 그리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제가 강의나 수업에 나가서 보면은 10명 중 8명은 확대를 전혀 쓰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기초반에 안해서요. 이분들은 마우스를 막 1도트씩 옮겨가면서 엄청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스무스 정도 설정하기. 스무스 설정 버튼 위치는 연필 툴을 선택했을 때 도구 툴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를 꾹 누르시면 스트레이트, 스무스, 잉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아이콘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리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정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기본 도형 같은 선이 만들어지고요. 잉크 아이콘을 선택하면 펜이 가는 대로 선이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샘플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 스트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의 기본 도형에 가까운 딱딱한 모양의 원이 만들어지고요. 스무스는 제가 그린 모양이랑 비슷하게 가지만 부드럽게 만들어지고요.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제 마우스가 가는 그대로 지금 선이 그려지고 있어요. 사각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도형, 직사각형처럼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스무스는 제가 그린 대로 비슷하게 가지만 좀 부드럽게, 잉크는 제가 제 마우스가 가는 거의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스무스 상태를 거의 고정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이 스무스에 앞에서 말한 천천히 그리고 확대해서 그리는 두 가지 방식을 더 추가로 해서 활용하시면 연필 툴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연필로 선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선 수정 방법을 활용해서 선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와 컨트롤 알트 키를 잘 활용을 해서 선 모서리를 만들고 곡선을 내가 원하는 만큼 빼거나 다시 집어넣거나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브러쉬 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 브러쉬, 다른 하나는 면 브러쉬입니다. 선 브러쉬는 일러스트의 선 브러쉬처럼 디자인이 들어간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브러쉬라던가 브러쉬 질감을 활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벡터 툴은 선과 면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선으로 어떤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 색을 넣어 면으로 만드는 방식이죠. 면 브러쉬는 브러쉬로 그리고 나면 그린 부분이 즉시 면이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제작한 영역에 이렇게 외곽선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죠. 특히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필압이 적용되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드로잉을 하고 싶으실 때 유용합니다. 이제 애니메이트에서 기본적인 드로잉 툴을 모두 다뤄봤으니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색을 칠하고 싶은 영역을 연필이나 직선 툴 등을 활용해서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도구 툴에서 면 부분 색을 선택해서 내가 이 색을 넣겠다고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페인트 툴을 선택해서 선 안쪽을 클릭하시면 색이 칠해집니다. 이미 칠해진 색을 바꾸시려면 내가 칠한 색 부분 면적을 선택하고 도구 툴이나 프로퍼티의 색 부분을 클릭해서 바꾸고 싶으신 색으로 바꾸시면 색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면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영역이 작은 점들로 땡땡땡 찍혀서 나오죠. 지금 이 상태를 쉐이프 상태라고 합니다. 애니메이트에서는 도형의 속성, 즉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쉐이프, 오브젝트, 그룹, 심볼입니다. 한 번에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하면은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특징은 나중에 하나씩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도형이 쉐이프 상태이기 때문에 쉐이프 상태에서 색을 넣을 때의 간단한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림 그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수작업을 할 때라든지 한번 그려진 그림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면 기존 밑에 그려진 그림은 새 그림에 덮여서 살릴 수가 없죠. 애니메이트의 쉐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덧칠을 하면 덧칠을 하는 대로 그려지고 기존에 그려진 그림은 사라지는 것이죠. 겹치면 겹치는 대로 한 그림으로 합쳐집니다. 계속. 자, 그러면 기존에 그려진 그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오브젝트, 그룹, 심볼 등으로 그림의 속성을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또는 레이어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죠. 어쨌든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쉐이프 상태일 때의 요령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겹쳐지면 겹쳐지는 대로 그림이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쉐이프 상태일 때는 선택하면 이렇게 땡땡이 상태로 되는데요. 직선들을 이렇게 해시태그 모양으로 그리면 겉에는 삐죽삐죽 삐져나갔지만 가운데에는 선으로 인해서 닫혀진 면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페인트를 부으면 선 때문에 닫혀진 영역이기 때문에 색이 부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방금 겹쳐서 그리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선도 겹쳐졌으니까 선은 하나의 선이겠죠? 이 선을 더블 클릭해 봅시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면 선은 사라지고 면만 남겠죠. 자, 이렇게 면만 남았을 때 위에 선을 하나 더 긋는다면 선이 면을 가로질러 갔기 때문에 면이 반으로 잘렸겠죠. 이걸 활용하면 간단하게 한 면에 두 가지 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한번 원을 만들어서 거기 명암을 넣어볼까요? 자, 먼저 선으로 만든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페인트 툴로 기본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선을 다른 색으로 해서
명암 부분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선과 선이 겹쳐졌죠? 이 부분은 이제 각자의 선에 대한 모서리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의 선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을 칠해볼게요. 명암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초록색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초록색 선을 더블 클릭해서 지워주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연결되어 있는 선이 모두 선택이 되는데 초록색 선이기 때문에 초록색 선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어떤 면에 명암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연필 툴과 브러쉬 툴, 색칠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를 잘 숙지하시고 응용하시면 간단한 그림 정도는 쉽게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림의 속성, 즉 쉐이프, 오브젝트, 그룹, 심볼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캐릭터 실제로 그려보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강사 유시민이었습니다.